내가 지금 사는 집에 공유분할 소송 들어와서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떡하나? 유류분 소송으로 지분 가져간 형제가 내 재산 경매로 넘기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에게 희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유분할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경매로 넘어가지 않을 길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환 씨는 지난 2018년 9월에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백성환 씨 가족으로는 부인 여영옥 씨와 네 자녀가 있었고, 백성환 씨 부부와 막내 아들 백진우 씨는 2003년부터 이 근생 건물 5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환 씨 돌아가신 후에 신당동 근생 건물을 법정 상속대로 공동 소유하자고 해서 여영옥 씨 11분의 30분, 네 자녀 각자 11분의 2 지분씩 상속 등기를 했는데, 원래 가족들 모두와 사이가 나빴던 장녀 백은성 씨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후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지금 소송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보자고 해도 막무가내였고, 어머니와 백진우 씨가 이 건물에서 사는 것도 마음에 안 드니 무조건 이 재산을 경매로 넘겨야 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협의가 안 되면 무조건 경매로 넘어갈까요? 이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공유물 분할 소송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인 백은성 씨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시작하면 이 사람이 소취하를 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공유관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됩니다. 별도의 공유물 분할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다른 가족은 백은성 씨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거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남은 문제는 공유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이겠죠. 대법원은 공유물 분할 소송이 있으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치가 폭락할 염려가 있을 때 경매 분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현물 분할은 일반적으로 공유 통지를 측량 감정을 한 후에 새로운 경계선을 내어 쪼개는 것, 즉 분필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공유자 한 명이 전부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돈으로 주는 대금 정산 방식도 현물 분할의 한 방법으로 봅니다. 지금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 건물 5층에 사는 여영옥 씨와 백준우 씨는 당장 살 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더 높은 금액을 써내면 이 집에서 나가야겠죠. 피상속인 백성환 씨 사망 당시 이 건생 건물의 시세는 30억 원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장남인 백준웅 씨가 여영옥 씨에게 우호적이어서 우호 지분을 모두 모으면 11분의 7 지분입니다. 다른 자녀 백은정 씨는 백은성 씨와 같은 편임이 드러났습니다. 백은성 씨가 시작한 공유물 분할 소송 1심에서 여영옥 씨와 백준 씨는 백은성 씨와 백은정 씨 지분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으니 대금 정산 방식으로 공유 관계를 끝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산할 대금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 시세 감정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백은성 씨와 백은정 씨 자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정산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이 재산을 무조건 경매로 넘겨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1심 판사는 공유자들이 이렇게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없다면서 이 재산을 경매로 넘겨 분할한다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놀라운 판결입니다. 아무리 공유관계에 있다고 하지만 공유자 중 우호 지분을 포함한 다수 지분권자가 지금 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소수 지분권자의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을 보여줬는데 모두 손해인 경매를 결정했으니까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여영옥 씨와 백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버렸습니다. 1심 판단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에 합치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경매 분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여영옥 씨와 백준 씨는 꽤 오랜 기간 이 부동산에 거주해왔고 우호 지분을 포함하여 11분의 7에 해당하는 공유 지분권자로서 이 부동산을 계속 소유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경매 분할을 해야 한다면 다수 지분권자가 소유권을 잃고 그동안 이 부동산에서 거주했던 법률상 이익까지 침해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에 이 사건의 원고인 백은성 씨 그리고 백은성 씨와 같은 편이었던 백은정 씨는 공유 지분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의 취득만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럼 이 부동산을 여영옥 씨와 백준 씨가 공동으로 100%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 가액을 정산하는 현물 분할 방법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즉, 합리적인 현물 분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안에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이 근생 건물은 대금 정산 방식으로 분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영옥 씨와 백준 씨가 이 건물을 6대4의 비율로 소유하고 다른 세 공유자에게
시세평가액의 각 11분의 2 지분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공유물 분할 소송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내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건다고 이 부동산을 무조건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둘째,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할 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현물 분할의 한 방식인 대금 정산의 방법으로 공유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의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걸었다고 내 집이 무조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을 마시고 대금 정산 방식으로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재판부를 설득할 변호사를 선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베는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